네, 첫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상훈이라고 하고요. ASP.NET 코리아 유저그룹이라는 페이스북 그룹하고 내년이면 20살이 되는 테오.NET이라는 .NET 커뮤니티에서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되게 어려 보이잖아요. 그래서 10년 전에 커뮤니티의 막내 운영진으로 들어갔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막내로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원래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에 개그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오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ASP는 이게 뭐 효과인가요? 네. 마이크를 한번 하셔도 돼요. 네. 뒤에 잘 들리시나요? 뒤에 잘 안 드시나요? 네네. 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ASP.NET 코어예요. 제목 보고 오셨나요? 아니면 이거 넘기고 앵귤러 들으러 오신 건가요? 네. 그래서 앵귤러부터는 어려우니까 쉬운 거 하고 가시라고 첫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다들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아서 저를 노려보고 계셔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이래요. 뭐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릴 건데 ASP.NET 코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던 분들은 오늘 이 세션을 듣고 나서 뭔지 좀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조금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이제 한 2달도 되지 않았죠. ASP.NET 코어 2.0이 새로 업데이트 됐거든요.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ASP.NET 코어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ASP.NET 코어가 어떤 거구나, 할만한 거구나 이런 내용을 좀 듣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ASP.NET이 어떻게 왔는지 그런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래서 1996년에 액티브 서버 페이지라고 지금 이제 클래식 ASP라고 하죠. 그때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서 저걸 잘 몰라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이 표를 보시면 내가 어디서부터 아는지가 자기의 연식을 말해주는 거죠. 제가 요즘 개그 슬럼프예요. 네. 이해해 주시고 1996년에 지금 이제 클래식 ASP라고 부르는 게 나왔고 그 뒤에 ASP.NET 웹폼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왔죠.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의 웹 기술에 대해서 좀 예전부터 봐오신 분들은 이 ASP.NET 웹폼이 가장 익숙하실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가장 인기가 많았었고, 근데 그 뒤에 ASP.NET MVC 프레임워크라는 게 나왔고, 뭐 좀 더 간소화된 웹 개발 도구인 ASP.NET 웹 페이지스라는 게 나왔고, 그리고 웹 API를 만드는데 특화된 ASP.NET 웹 API라는 게 나왔고, 실시간 통신을 하는 기술인 시그널 R이라는 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현재는 ASP.NET 코어라는 버전으로 최종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화해온 걸 좀 보면 이래요. 클래식 ASP를 지나서 ASP.NET 웹폼, 그리고 MVC, 그리고 웹페이지스, 웹 API, 시그널 R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기술 세트가 있었고요. 이제 ASP.NET 코어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MVC와 웹 API 영역이 합쳐지는 ASP.NET 코어 1.0이 처음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ASP.NET을 거의 다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만들어 놓은 게 ASP.NET 코어다라는 거고, 버전업이 되면서 지금 현 시점에는 이제 이 ASP.NET 웹 페이지스에 대응하는 레이저 웹 페이지스라는 새로운 또 코딩 패러다임 템플릿이 있거든요. 이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다음 버전은 레이저 페이지스에서 시그널 R까지 포함되는 기술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뭐 베타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에 시그널 R까지 포함된 ASP.NET 코어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ASP.NET 코어가 뭔지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그냥 최신 클라우드 기반 어떤 웹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크로스 플랫폼 환경을 지원하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에 대해서
관심 있게 쭉 봐오지 않으신 분들은 오픈소스라든가 크로스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기술이 된 겁니다. 그래서 ASP.NET의 최신 버전인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웹 개발 기술의 최신 버전. 그리고 엄청나게 하기 쉽고 강력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다 모듈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실제 개발을 해보시면 굉장히 편리하고 쉬워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앞에서 말한 거의 연장선이지만 개발 사이클이 굉장히 쉽고 빨라요. 그리고 접근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ASP.NET 코어의 개발을 시작해야지라고 했을 때 해야 되는 밑작업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냥 뭐 하나만 설치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세트입니다. 그리고 무료고요. 오픈소스 프로젝트예요. 또 크로스 플랫폼 환경을 지원합니다.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기존에는 ASP.NET 그러면은 윈도우즈에 좀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IIS가 반드시 필요하고 뭐 이런 제한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ASP.NET 코어에 오면서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고 오픈소스화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이 최적화되어 있고요. 그럼 당연히 ASP.NET 코어는 클라우드 중에 어떤 거에 가장 궁합이 잘 맞을까요? 예. 제가 아직 선물 얘기를 안 해갖고 죄송합니다. 예. 제가 앞으로 질문을 딱 드렸는데 답이 잘 나오면은 선물을 드릴게요. 저는 선물을 막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선물을 준비했냐면 이런 책을 준비했어요. ASP.NET 코어를 다루는 기술이라는 책인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현존하는 대한민국에서 ASP.NET 코어 관련해서 가장 좋은 책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요? 예, 이 책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책이 1등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책의 지은이께서는 이따가 두 번째 세션에 등장을 하십니다. 그때 박수를 많이 쳐주시면은 이 책을 오늘 받으신 분들이 그분한테 사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인을 안 받을 것 같아서 미리 해놨어요. 네. 미리 사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웃으시네요. 저는 저를 잡아 먹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좋아져서 ASP.NET 코어는 이제 굉장히 강력해지고 굉장히 빨라진 웹 개발 기술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제 크로스 플랫폼 얘기해 볼게요. 사실 뭐 최근 몇 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을 다루는 세미나라든가 뭐 컨퍼런스 이런 거에 참석해 보신 분들은 귀에 굉장히 많이 들리는 거 두 가지가 크로스 플랫폼 그리고 오픈 소스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많이 알리고 있는 건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SP.NET 그러면 다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IIS라는 웹서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 환경에서밖에 못하고 근데 이제 그게 다 탈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SP.NET 코어라는 기술도 여기 있는 것처럼 어느 플랫폼이든 상관없이 개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도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든 개발 결과물을 운영할 수 있는 서버 환경도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윈도우즈 환경, 맥 환경, 리눅스 환경 다 가능하고요. 또 이 밑에 보이는 것처럼 도구도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그러니까 윈도우즈 환경에서 ASP.NET 코어를 개발하겠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로 개발을 하면 되고 리눅스 같은 곳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구를 이용해서 개발하면 되고 맥은 비주얼 스튜디오 4 맥이라는 또 도구가 있거든요. 이 도구를 이용해서 ASP.NET 코어를 개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IS를 더 이상 IIS에 의존하지 않고 셀프 호스트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서버 환경이 아니어도 맥에서도 호스팅을 할 수 있고 리눅스에서도 호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픈소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뭐 당연히 GitHub를 통해서 ASP.NET 코어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ASP.NET 코어만이 아니고요. ASP.NET을 둘러싸고 있는 거의 모든 기술은 다 오픈소스로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기술은 다 오픈소스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을 이야기하니까 엣지 있게 구글 크롬을 사용할게요. 감사합니다. 슬럼프인데 웃어주셔가지고. 네. 네, github.com의 ASP.NET 이라는 곳으로 가보시면 GitHub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네, ASP.NET이 오픈소스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오셔가지고 거의 모든 기술이 다 있거든요. ASP.NET을 둘러싸고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시그널 R이라든가 뭐 라우팅, 레이저 모든 것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NET이라는 주소에 보면 아예 .NET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NET 기술에 대한 거의 전반적인 것도 다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셔서 직접 소스 보시면서 뭐 이렇게 공부도 하실 수 있고 개발 작업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크로스 플랫폼과 오픈소스 말씀을 좀 드렸고요. 뭐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NET 통합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요 근래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뉴스라든가 지금 뭐 진행하고 있는 .NET 컴프나 뭐 빌드 이런 행사에 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NET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는 것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제 .NET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위에서 M 모델 레이어라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이 어떻게 가는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살펴보면 .NET 프레임워크라고 그래서요. 풀 .NET 프레임워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NET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윈도우즈에 좀 제한적이지만 굉장히 많은 그 기술이 미리 준비되어 있는 프레임워크, 그게 .NET 프레임워크고요. 그래서 그 기술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 계속 발전을 해 나갑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그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때는 뭐 WPF라든가 윈도우즈 폼 개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SP.NET도 ASP.NET 코어가 아니라 기존 ASP.NET은 이 환경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NET 코어 영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NET 코어라는 걸 기반으로 하는데, 그래서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고 오픈소스를 지원하는 환경으로 개발하고 싶다 하면은 이 .NET 코어 기반으로 개발을 하면서 ASP.NET 코어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자마린 영역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앱을 만드는 그런 영역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NET 기술이 통합 플랫폼화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이 새로 나왔으니까 또 불과 뭐 ASP.NET 코어 2.0이라는 게 나온 지 2달도 안 됐으니까 그걸 둘러싸고 있는 기술들의 버저닝을 좀 보면 일단 C# 7.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됐고요. 이제 좀 있으면 7.X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업데이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SP.NET 코어 2.0 버전업이 됐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풀 .NET 프레임워크는 이제 4.7 버전까지 올라와 있고, 코어 .NET 코어 영역은 이제 2.0이 현재 나와 있고 앞으로 계속 발전이 되겠죠.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에 2.1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널 R 3 버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ASP.NET 코어에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템플릿은 ASP.NET 코어 MVC예요. 그래서 그 코어 MVC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혹시 이 자리에서 기존에 ASP.NET 웹폼이나 ASP.NET MVC를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안 드신 거라고 믿을게요. 그쵸? 이렇게 적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많은데, 손 드는 게 어려운 거니까, 예. 많다고 생각하고, 예, 진행을 해보면, 이제 ASP.NET 코어 MVC가 되면서 기존의 MVC 프레임워크, 그리고 웹 API, 그리고 웹 페이지스라는 게 서로 합쳐져 있어요. 여기서 제가 선물 하나 갈게요. ASP.NET 웹 페이지스라는 걸 내가 해봤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너무 정직하세요. 이렇게 뭐 제가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 들고 선물 받아가면 되는데, 예, 이만큼 잘 모르는 웹 페이지스라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다 합쳐져서 이제는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합쳐졌으니까. 그래서 ASP.NET 코어 MVC라는 이름으로 합쳐졌고요. 이게 프레임워크가 통합됐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웹의 UI를 만드는 영역하고 웹 API를 만드는 영역들이 이제 하나로 묶여져서 단일 웹 프레임워크로 진행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당연히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이 따로 가지고 있던 불필요한 영역들이 합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NET 코어 기반으로 간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시스템 웹이라는 DLL이 있어요. 아까 좀 전에 손 들어주셨던 ASP.NET, 기존 ASP.NET을
그 개발할 때는 시스템적 웹이라는 DLL이 거의 필수로 참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지고 있는 많은 기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능들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ASP.NET이 크로스 플랫폼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기술들이 윈도우즈에 좀 제한적이니까. 근데 이제 그 기반 의존성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ASP.NET 코어로 웹 개발을 할 때는 시스템적 웹이나 이런 DLL을 참조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그리고 IIS의 호스팅 기존처럼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셀프호스트라는 걸 띄워서 IIS가 없는 환경에서도 호스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동적 컴파일을 지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스를 수정한 다음에 내가 따로 빌드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실행을 해도 런타임에서 컴파일이 돼요. 그래서 컴파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뭐 자바스크립트 개발하듯이 좀 편하게 그냥 실행을 하면 런타임에서 컴파일이 자동으로 되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디펜더시 인젝션이라서 DI 많이 쓰잖아요. 효율적이어서. 근데 기존의 ASP.NET에서 DI를 쓰기 위해서는 외부 도구를 좀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ASP.NET 코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DI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외부 도구에 내가 의존하지 않아도 DI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태그 헬퍼나 뷰 컴포넌트처럼 UI를 좀 만들기 위한 기능들이에요. 웹을 만들기 위한. 그래서 뭐 중복되는 소스들을 묶어 놓는다든가, 그 ASP.NET 웹폼 같은 걸 해보신 분들은 뭐 유저 컨트롤이라든가 커스텀 컨트롤 이런 개념하고 똑같은 기능들이 생겼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뭐 웹 개발을 한다 그러면 꼭 뭐 ASP.NET 영역이 아니라 다른 쪽을 가셔도 뭐 바워라든가 걸프나 이런 도구들을 갖다가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로 템플릿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웹 개발 도구들이 통합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통합에 대한 것도 그림으로 살짝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코어 MVC라는 이름으로 뭐 이렇게 각각의 모듈들이 있는 거죠. 뭐 레이저, 뭐 태그 헬퍼, 뭐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뭐 이만큼의 영역은 웹페이지스의 영역, 웹페이지스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만큼은 웹 API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거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단일 통합된 프레임워크로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사실 ASP.NET 코어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분들에게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고, 이제 ASP.NET 코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제 막 나온 따끈따끈한 ASP.NET 코어 2.0에 어떤 기능들이 추가됐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 뭐 기술이 새로 나오면 무조건 하는 말이죠. 성능이 향상됐어요. 네. 밑도 끝도 없지만 아무튼 성능이 향상됐어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더 빨라졌고, 또 그 ASP.NET 코어를 둘러싸고 있는 기능들이 다 하나씩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뭐 ASP.NET은 기본적으로 인증을 지원을 해요. 인증을 구현할 수 있게끔. 그런 구현 방법이나 그 템플릿이 좀 강화되었고, 그 다음에 뭐 모니터링하는 진단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씀은 안 드렸지만 뭐 애저와의 호환, 그 다음에 또 뭐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편해지고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게 두 번째 이건데요. 죄송합니다. 네. 이 Microsoft.ASP.NET Core.all이라는 메타 패키지가 생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ASP.NET은 내가 필요한 DLL들을 하나씩 다 참조를 해서 구성을 한 다음에 개발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2.0부터는 그냥 이 Microsoft.ASP.NET Core.all이라는 메타 패키지만 하나 참조를 해놓으면 이 패키지가 내부적으로 막 그 ASP.NET Core DLL들을 다 유지 관리를 해주는 형태입니다. 이따가 프로젝트에서 보시면 굉장히 편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이저 페이지스라는 게 생겼어요. 그 ASP.NET Core에서는 ASP.NET Core MVC라는 그 템플릿을 기본으로 개발을 하는데, 이거를 좀 더 간소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또 템플릿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뭐 새로운 코딩 패러다임을 제안한다라고 하는데, 그 레이저 페이지스라는 템플릿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제일 관심 있는 이거 앵귤러. 그렇죠. 부인하지 않으니까 이게 제일 관심 있는 걸 알고, 앵귤러나 뭐 리액트나 뭐 리덕스 이런 거 많이 쓰는 이런 클라이언트 측 그 프레임워크들이 템플릿으로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ASP.NET 코어를 만들 때 뭐 나는 앵귤러가 포함된 거를 만들겠어 하면은 바로 앵귤러가 탑재된 채로 그 프로젝트가 구성이 되는 거죠.
요즘에 클라이언트 측 프레임워크 3대장이 앵귤러랑 리액트 그리고 뷰.js 이렇게 3개잖아요. 그래서 앙리뷰 이렇게 하던데 슬럼프예요. 네. 저는 준비하면서 되게 혼자 웃었는데 슬럼프예요. 네. 근데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러 오신 거는 네. 저는 이제 특징이 못 웃기잖아요. 그럼 세미나가 끝날 때까지 그거 가지고 웃겨요. 그러니까 한 번쯤 웃어주셔야 돼요. 아무튼 앙리뷰 중에 앙과 리가 기본적인 템플릿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설이 길었는데 실제 프로젝트를 보면서 ASP.NET 코어를 어떻게 개발하면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SP.NET 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윈도우즈 환경에서 개발하기 위한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하나 띄워놨는데 비주얼 스튜디오를 띄운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해 볼게요. 뉴의 프로젝트.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웹 이런 탭이 약간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웹 탭 그리고 .NET 코어 탭에 보면 .NET 코어 탭에서는 이렇게 ASP.NET 코어 웹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웹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이렇게 보시면 ASP.NET 코어 웹 어플리케이션 이거는 .NET 코어 기반의 ASP.NET 코어를 만드는 거고요. 이 밑에 ASP.NET 어플리케이션 이게 .NET 프레임워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풀 .NET 프레임워크로 ASP.NET을 개발할 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코어 ASP.NET 코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래서 그냥 데모 ASP.NET Core라고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혹시 ASP.NET 코어 1.1이나 1.0부터 해보신 분들은 템플릿이 추가됐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1.1 버전으로 돌리면 템플릿이 3개였는데 이제 2.0이 되면서 템플릿이 7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empty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형태의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웹 API는 그 ASP.NET 웹 API, 그러니까 웹 API 기술을 만들기, 그러니까 서비스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고 그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나오는 게 좀 전에 추가됐다고 말한 레이저 페이지스라는 거고 이렇게 모델 뷰 컨트롤러로 구성된 게 가장 일반적인 ASP.NET 코어 MVC 프로젝트인 거고 그 다음에 앙, 리, 리덕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그 템플릿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가끔씩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없으면 못 만드는 거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설정을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템플릿이고 그냥 아무거나 만든 다음에 뭐든지 다 추가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MVC 프레임워크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로딩이 될 때 이거 로딩 바 이렇게 따라가시면 빨리 돼요. 이렇게 예. 이렇게 되게 민망하네요. 예. 가자.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ASP.NET 코어 MVC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는데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방금 그 템플릿을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예제들 기본적인 화면 구성이 된 채로 프로젝트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볼 수 있고 참고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프로젝트를 만든 상태에서 실행을 좀 해볼게요. 디버그에 잠시만요. 아직 다 안 올라왔네요. 아직 좀 구성 중입니다. 원래 이렇게 느리진 않은데 오늘 갑자기 좀 이제 다 됐네요. 반항하나 봐요. 역시 오늘 데모 귀신이 올 것 같습니다. 느낌이. 아무튼 이렇게 프로젝트를 생성한 상태에서 디버그에 이제 디버그 없이 시작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F5를 눌러주시면 빌드를 시작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리스토어 한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가 실행이 자동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로컬호스트 2886 포트로 지금 ASP.NET MVC, 코어 MVC 프로젝트 하나가 생성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쁜 예제가 하나 나와요. 심지어 롤링 배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프로젝트가 생성이 된 거고요. 이렇게 화면이 나온 상태에서 한번 보면은 프로젝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혹시라도 ASP.NET의 기존 지식 있으신 분들은 뭐가 다른지 이렇게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핵심이 되는 파일부터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이 밑에 두 개예요. program.cs와 startup.cs라는 클래스인데 이 두 개가 ASP.NET 코어의 가장 핵심적인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먼저 program.cs를 보면 아주 간단한 코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설명을 좀 드리면 ASP.NET 코어가 실행이 딱 되면요. 제일 처음 진입점으로 찾아오는 게 이 program.cs 클래스예요. 이곳으로 날라와서 이 메인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 메인을 진입점으로 들어와서 처리하는 게 간단하죠. 그냥 빌드, 그러니까 호스트를 빌드해서 빌드 패턴으로 생성을 하고 런을 시켜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호스트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호스팅할 수 있는 호스팅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use startup이라는 메서드로 스타트업 클래스를 바인딩 해버리죠. 그러면 스타트업 클래스가 바로 이 밑에 이 스타트업인데요. 이쪽으로 와버리면 여기서는 이제 또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거 보면 되는데 이제 program.cs에서 너무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그럼 받으면 이 configure service라고 하는 이 여기를 통해서 지금 밑에 보이는 것처럼 service.add MVC라는 구문이 있잖아요. 이게 DI예요. 그래서 이 configure 서비스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DI들을 하나씩 탑재시켜주고 이게 끝나면 밑에 들어가서 configure라는 곳에서 또 잘 보이게 좀 줄여볼게요. 이제 app.use 해서 뭐라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 이게 하나의 미들웨어예요. 그래서 ASP.NET 코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하나의 미들웨어들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이렇게 다시 좀 쉽게 풀어보면 이거예요. 맨 처음에 호출이 되면 그 어플리케이션이 갖고 있는 program.cs에 있는 메인으로 진입을 해서 호스트를 생성하고 스타트업으로 바톤을 넘겨주면 스타트업이 configure 서비스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DI들을 탑재시켜주고 다시 configure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미들웨어들을 하나씩 꽂아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생성된 호스트에서 이렇게 탑재된 DI와 미들웨어들을 포함한 웹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들웨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면 ASP.NET 코어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것도 다 이렇게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용도냐 아니면 나는 어떤 기술들을 쓸 거냐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미들웨어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소스도 살짝 보면 뭐 우리가 설정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이즈 디벨롭먼트라고 그래서 지금 환경이 개발 환경이라면 그러니까 구동되는 환경이 개발 환경이라면 뭐 좀 더 자세한 예외 페이지를 나타내주는 미들웨어도 설치를 그러니까 탑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 링크 기능도 탑재를 해주는 거고 뭐 그게 아니고 운영단이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에러 페이지로 보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하나에 다 미들웨어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use static 파일이라고 그래서 정적인 파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ASP.NET 코어에서는 스타일 시트라든가 자바스크립트라든가 이미지 같은 것들도 그냥은 보여주지 못해요. 이렇게 내가 그 파일들을 쓰겠다라는 미들웨어를 탑재시켜줘야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웹을 만드는데 뭐 당연히 그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냐면 예를 들면 UI가 없는 웹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굳이 그 스태틱 파일까지 호스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냥 나는 UI가 없는 환경만 해도 돼. 그러면 이런 미들웨어를 탑재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MVC 프레임워크를 쓰겠다라는 또 미들웨어고 거기에 이런 URL 라우팅을 쓰겠다라는 초기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보면은 DI도 네 이렇게
add라는 이름이 붙어서 나오는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DI들입니다. 그래서 tab지하고 싶은 DI들을 추가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들웨어도 뭐 이렇게 앱하고 use 나오는 이게 다 준비되어 있는 미들웨어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넣어서 쓴다 아니면 뭐 지운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게 좀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ASP.NET 코어의 그냥 핵심입니다. 요 두 개의 파일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ASP.NET 코어가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프로젝트에 있는 또 다른 파일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요 파일이에요. 요 폴더예요. 월드 와이드 웹 루트. 이걸 열어보면 이 안에 스타일 시트라든가 이미지나 JS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 솔루션 전체에서 폴더로 구분해서 뭐 스타일 시트도 놓고 JS도 놓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월드와이드 웹 루트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서 그런 뭐 스타일 시트라든가 JS 같은 게 처리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전통적인 MVC가 있고요. 열어보면 아까 봤던 예제 샘플을 만들어주기 위한 컨트롤러도 있고 모델도 있고 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샘플이 굉장히 좋은 게 ASP.NET 코어 MVC가 가지고 있는 그 공통 파일을 처리하는 프로세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어느 정도로 기본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언더바 레이아웃 이렇게 뷰를 만들면 이게 전체 페이지에 적용이 된다든가 이런 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샘플을 잘 열어보시면은 실제 그 내가 만들고 싶은 그 제품을 만들 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MVC 폴더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거는 이렇게 뭔가 JSON이라는 확장자로 끝나는 것들이죠. 네. 아주 쉽게 얘기하면 ASP.NET 코어부터는 이제 이런 설정 파일이라든가 뭔가 그 컨피그레이션 하는 것들이 XML 기반에서 이제 JSON으로 다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먼저 app setting JSON 같은 파일을 보면 우리 웹탁 컨피그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전체적인 환경 변수라든가 아니면 공통적으로 쓰고 싶은 어떤 문자열, DB 연결 문자열 이런 것들 여기다가 넣어놓고 JSON 형태로 넣어놓고 가서 불러서 쓰면 되는 거죠. 그럴 때 쓰는 app 세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워 JSON이죠. 바워는 클라이언트 측 패키지를 그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워 패키지에도 JSON 형태로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알 법한 부트스트랩, jQuery 같은 버저닝들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랑 매칭이 되냐면 이곳에 보시면 디펜던시 쪽에 잠시만요. 지금 이게 프로젝트 생성을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게 빠진 채로 나왔는데 잠시만요. 새로운 걸로 만들겠습니다. 이게 만들어지는 동안 또 이거 하면 안 오실 거죠? 아까 이게 뭐 만들어지다가 뭐가 잘 안 올라가나 보다. 네. 지금 아직 그 리스토어 되고 있는 상태라서요. 네. 이럴 때 선물 하나 드려야겠어요. 네. 혹시 본인은 지금 본인이 쓰고 있는 개발 머신에 ASP.NET 코어 2.0이 설치되어 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손이 빠르졌는데 드릴게요. 혹시 액체 없으신가요? 네. 여러분들이 박수를 쳤다라는 거는 나도 달라 뭐 이런 거죠. 더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힘드실까봐 사인도 다 받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프로젝트 생성이 막 되게 느렸잖아요. 그때 뭐가 좀 이상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좀 다시 보면 이렇게 같은 프로젝트인데요. 이렇게 바워라는 그 폴더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참조되어 있는 이 리스트대로 이 바워 JSON 파일에 매칭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뭐 패키지 관리자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멋진 GUI를 이용해서 뭐 우리가 뭐 부트스트랩 같은 거 이렇게 버저닝도 바꿀 수가 있고 업데이트 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새로운 거 검색해서 넣을 수도 있고 한데 그냥
이 JSON 파일, 바워 JSON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나는 부트스트랩을 3.3.5로 내리고 싶다. 이렇게 하고 그냥 저장을 딱 하면 이쪽에 딱 가서 보면 예, 이렇게 일단 반항을 합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노려보시면 돼요. 계속 노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게 캠 달려있잖아요. 세게 노려보세요. 이게 이제 내부적인 뭐 종속 처리 이런 걸 하느라 시간이 좀 걸린 거고, 이렇게 그 참조가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비주얼 스튜디오 쓰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 GUI 환경을 이용해서 하면 되지 왜 이런 게 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없는 환경에서도 ASP.NET 코어를 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런 패키지 관리자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 JSON 파일을 이용해서 버저닝을 바꾸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7로 돌리고요. 이번에도 또 이렇게 반항을 하는데 이번에는 아까 노려봤으니까 좀 빨리 되겠죠. 다시 노려보면 네, 말 안 듣는 걸로. 네. 네, 됐습니다. 그때 쓰는 이 바워 JSON 파일이에요. 그리고 또 같은 개념으로 번들 컴피그는 이제 뭐 번들링이나 그러니까 JS 미니파이케이션 하는 거 그런 것들 관리하는 또 JSON인 거죠. 그래서 뭐 아웃풋 파일 정의해주고 인풋 파일 정의해주고. 근데 이런 것들을 원래 우리가 요즘에 그 웹 개발을 하다 보면 갖다 이렇게 외부 도구를 사용해서 쓰잖아요, 이것들을.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자체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워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받듯이 서버 측 라이브러리도 있어요. 제가 아까 2.0이 오면서 새로워졌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서버 측 그 라이브러리 관리하는 누겟을 보면 이제 이렇게 딱 microsoft.asp.net core.or이라는 거 하나만 딱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것만 참조 받아 놓으면 이 밑에서 이 메타 패키지가 이 많은 것들을 다 알아서 유지보수를 해줍니다. 되게 편하죠. 고개 끄덕이신 분들은 이걸 안다는 건데 왜 아까 손 안 들었을까요? 저는 오늘부로 슬럼프가 더 깊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되게 마음에 상처가 오고 있습니다. 네. 이 누겟 패키지에 대한 라이브러리 참조도 그 파일로 관리가 돼요. 그래서 이 ASP.NET 코어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생성되는 CS 프로젝트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을 이용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노출이 되어 있진 않고 이 프로젝트에서 우측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에디트 CS 프로젝트 파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눌러보면 네, 이런 식으로 .NET 코어 버전도 타겟 프레임워크가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패키지 리퍼런스라고 해서 microsoft.asp.net core.or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비주얼 스튜디오가 없다면 이런 파일을 이용해서 수정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일에서 또 설명드리고 싶은 건 아까 제가 컴파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걸 한번 보면 이런 페이지를 하나 띄웠잖아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 MVC 프로젝트의 아주 기본적인 걸 보면 홈 컨트롤러의 about이라는 액션 메서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 또 네, 잠시만 인터넷이 아닌데 네, 다시요. 죄송합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시는 분 맞추시면 책 드리겠습니다. 다시 손 들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뭐니까 이따가 드릴게요. 네. 제가 프로젝트 아까 이상하다 해서 새로 만들고 그걸 안 띄우고 방금 띄운 거를. 네. 그럼 다시. 지금 왠지 모르게 조금 느려요. 근데 원래 이렇게까지는 안 느리거든요. 물론 개발 환경이라서 더 느리긴 한 건 있는데 네. 이거보다 조금 빠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다시 띄웠고 뭐 이런 about이라는 그러니까 홈 컨트롤러의 about이라는 액션 메서드를 타는 페이지고 이거는 컨택트라는 걸 타는 페이지죠. 그럼 여기서 하나를 그냥 생성을 바로 해볼게요. 네, 그냥 홈 컨트롤러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public i action result 해서 뭐 데모라는 액션 메서드를 하나 만들고요.
그냥 기본적인 뷰를 리턴하는 액션 메서드입니다. 그러면은 MVC 프로젝트 프레임워크의 룰이니까 이거는 저희가 만든 건 지금 홈 컨트롤러의 데모 액션 메서드죠. 그러면은 뷰에 가서 홈 폴더, 홈 컨트롤러는 홈 폴더를 바라볼 거고 이 안에 데모라는 뷰를 하나 생성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MVC 뷰 페이지를 데모라는 걸로 하나 만들고요. 그럼 이거 뷰가 만들어지는데 그냥 다 지우고 그냥 기본적인 이건 HTML 파일이랑 똑같은 거니까 뭐 여기에 새로 추가한 뷰 괜찮네요. 뷰 앙도 했는데 뭐 뷰를 못 하겠어요 지금. 그럼 저는 그냥 지금 저장만 했어요. 그냥 저장만 했는데 이제 가가지고 홈 컨트롤러에 데모라는 액션 메서드로 호출을 해주면 이럴 때도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따라서 돌리세요. 이렇게. 중요한 점은 이렇게 반대로 돌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따라 돌리세요. 진짜 데모 뭐가 있나 봐요. 원래 이렇게 안 느린데 지금 아무튼 뭔가 유독 좀 느립니다. 그 느린 건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그럼 새로 추가한 뼈가 생겼잖아요. 네. 한 번만 웃어주세요. 뼈가 생겼잖아요. 네. 앙에 이어서 뼈에서 나누시면 제가 할 게 없어요. 네. 아무튼 새로 추가한 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컴파일을 안 했잖아요. 그냥 저장하고 실행한 거잖아요. 설마 너 몰래 한 거 아니야? 뭐 이러신 분 있는 거 아니죠? 아무튼 컴파일을 안 했는데 된 겁니다. 뭐 이렇게 ASP.NET 코어 MVC 프로젝트가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거 하나 설치해서 그냥 웹 프로젝트 하나 생성을 해서 뭐 템플릿 하나 만들어서 만들면 기본적인 웹페이지 구성이 하나 나온 거죠. 그리고 그거에 따른 2.0에서 달라진 부분들도 좀 봤고요. 그럼 다시 P트로 돌아가서 ASP.NET 코어의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NET 코어 CLI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그래서 이제 나는 비주얼 스튜디오, IIS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리눅스라는 환경에서 ASP.NET 코어를 어떻게 호스팅하고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명령줄 도구, CLI를 지원하는 명령줄 도구 하나만 있으면 윈도우즈라는 뭐 커맨드 창이나 파워쉘 같은 게 되겠죠. 여기서 .NET 코어의 명령어인 .NET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도 생성을 하고 빌드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NET 코어로는 이 CLI로는 뭐뭘 할 수 있느냐? 여기 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프로젝트를 다 생성할 수 있어요. 이 CLI 환경을 통해서도. 네, 그렇게 해서 못 믿으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NET 코어라는 게 개발 머신에 설치가 되어 있는 환경에서 그냥 커맨드 창을 하나 띄워요. 그 다음 .NET 코어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런 명령 .NET이라는 명령어에 대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엔터를 쳐보면 이런 식으로 뭔가 .NET 명령을 인지는 했는데 이거만 가지고 뭐가 실행이 안 되고 뒤에 이런 옵션 덤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NET 이걸 뭐 하이픈이라고도 하고 외국 동영상에서는 대시 이렇게도 하거든요. 근데 입에 잘 안 붙으시면은 그냥 짝대기 앙 실패, 뾰 실패, 짝대기 실패. 네, 오늘 다 실패. 네, .NET 짝대기 버전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2.0 버전이 설치되어 있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NET 나 명령어들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짝대기 help. 그러면 좀 크게 볼게요. 네, 좀 뒤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명령어들이 있는지 또 도움말이 나와요. 그래서 new라는 거 하면 프로젝트를 초기화 새로 만드는 거구나. 그 다음에 뭐 좀 전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만들었던 아니죠. 그러니까 new로 그런 걸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런도 실행할 수 있고 리스토어, 뭐 빌드 이런 것들 명령어들이 준비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하나 새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NET 위에서 new를 봤으니까 그냥 new를 넣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실행이 되는 게 없어서 이 뒤에 이런 옵션이 더 있다. 그리고
어떤 템플릿을 생성할지가 나오거든요. 좀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콘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거면 약식 이름은 콘솔. 그러니까 new 뒤에 어떤 약식 이름을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프로젝트가 생성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MVC 같은 경우는 이렇게 MVC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하나 만들어 볼게요. 화면을 좀 깨끗하게 하고요. 제가 구분이 되도록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데모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네. 그럼 여기서 단넷 new 빈 프로젝트, 그러니까 아까처럼 MVC가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말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럼 웹이라는 거 누르고 엔터를 쳐주면 깜빡깜빡하면서 바로 템플릿이 하나 생성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만들면서 구성에 필요한 것들을 막 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좀 구분이 더 가기 위해서 탐색기를 하나 열어보고요. C 드라이브에 제가 방금 만든 폴더, 데모 폴더죠. 이 데모 폴더에 이렇게 파일들이 생성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완료가 됐고 이제 빈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이 상태만 가지고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최초 빌드나 이런 것들을 해야죠.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우리가 아까 컨트롤 F5 눌렀을 때 자동으로 빌드가 돼서 뜬 건데 여기서는 그런 게 필요하니까 단넷 뭐 빌드라고 해도 되고 리스토어 이런 것들 과정이 있지만 그냥 런을 해버리면 알아서 빌드까지 하고 띄워줍니다. 그래서 런을 하고 기다리면 이거 깜빡깜빡할 때 검을 때 한 번씩 클릭해주면 되게 좋아요. 보니까 제가 준비한 거에는 별로 안 웃으시고 그냥 던지는 거에 좀 웃어주시네. 이거 네, 그러면서 실행이 됐고 잘 보시면은 로컬호스트 콜론, 이 콜론도 입에 잘 안 붙으시죠? 로컬호스트 땡땡이 네, 로컬호스트 땡땡이 5000번으로 리스닝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가 이제 호스팅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어봐야죠. 가봐야죠. 여기는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이니까 당연히 크롬을 띄워서 로컬호스트 땡땡이 5000을 치면 헬로 월드라는 게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활용한 것도 아니고 IIS를 통해서 호스팅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NET 코어라는 걸 이용해서 ASP.NET 코어 빈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서 그거에 대한 웹페이지까지 호스팅을 해서 띄워서 보여준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리눅스 환경이라고 우리가 그냥 가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네, 죽이고요. 이 환경에서 그냥 이렇게 코드라고 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지금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프로그램은 윈도우즈에서도 쓸 수 있고 리눅스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니라 그냥 메모장으로 하셔도 돼요. 본인이 나는 주로 개발을 메모장에서 한다. 이분은 제가 따로 사비로 저녁 사드릴게요. 아니 나는 왜냐면은 그러지 말라고 말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메모장으로 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한글이라서 호환이 안 돼서 깨지네요. 네, 아무튼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하면 보여드릴게요. 방금 만든 이 폴더를 열어보면 네, 지금 방금 그 만든 폴더 셋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 환경에서 내가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아까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을 떴던 걸 보면 그 구동 방식을 설명드렸잖아요. 프로그램 파일을 통해서 호스팅되고 스타트업이 바인딩 되면 스타트업에 가서 이번에는 빈 프로젝트였으니까 좀 더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BI는 하나도 없고 미들웨어는 그냥 기본적인 거 하나 있고 여기서 리스폰스 라이트로 헬로 월드를 해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니라 이런 데서 그냥 바로 여기 그래프시티가 주관하는 곳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줘야 돼요. 헬로우 그래프시티 월드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커맨드 창에 가서 런을 시켜도 되는데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또 여기서 통합 터미널이라는 거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파워쉘 기반으로 여기서 바로 커맨드 라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똑같이 .NET 런을 해주면 제가 방금 그래프시티 월드로 수정을 했잖아요.
런이 돌고 네, 다시 실행이 됐고 로컬호스트 땡땡이 5000번으로 다시 리스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서 새로 고침을 해주면 네, 됐죠. 그래프시티 월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없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제가 수정한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이걸 더 도와주기 위해서 조금 더 유용한 툴이었던 거고 메모장 하셔도 돼요. 근데 메모장 하지 마시고 메모장 하시면 저한테 꼭 연락하세요. 저녁 사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크로스 플랫폼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PT로 넘어가면 이제 윈도우즈 환경에서 ASP.NET 코어를 개발할 수 있었던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아주 강력한 IDE를 이용했던 방법을 보여드렸고, .NET 코어를 이용해서 비주얼 스튜디오가 없는 환경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것도 보여드렸고,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너 지금 쭉 보여주기만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집에 가서 해볼 수 있느냐, 그걸 좀 보시면 이제 ASP.NET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ASP.NET을 가시면 됩니다. 뭐 가야 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냥 일로 가시면 가장 간편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엣지가 떴어요. 엣지 있게. 앙 실패, 뷰 실패, 뭐 다 실패. 예. 오늘 그냥 실패. 네. 그럼 ASP.NET으로 오시면 여기서 그냥 ASP.NET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여기서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비주얼 스튜디오 관련된 것도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 .NET 코어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쪽을 가보시면 네. 비주얼 스튜디오 아이디 이쪽에서 이렇게 커뮤니티 버전이라는 게 있는데, 커뮤니티 버전을 다운로드 하시면 이건 무료입니다. 무료.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것도 무료죠. 방금 봤던 거 받아가지고 그냥 바로 개발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NET 코어, 방금 커맨드 라인을 이용해서 제가 개발 보여드렸잖아요.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NET 코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영어라서 조금 무섭지만 아주 심플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1번 뭐 이걸 다운받아서 해라, 뭐 샘플 코드도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금방 빠르게 작업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SP.NET 코어를 내가 새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다른 거 기억할 거 없이 ASP.NET 코어, ASP.NET으로 접속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도움되는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이런 게 있어요. 가이드 문서나 튜토리얼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스라는 게 있거든요.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마이크로소프트 거의 모든 기술은 이 독스라는 곳에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ASP.NET도 이쪽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지금 한글화 작업이 한창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계속 좋은 한글 문서들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블로그 아티클, 이것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식적으로 제공을 하는 그 ASP.NET 관련된 웹 기술 블로깅 글들이 있거든요. 이곳에서 또 참조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글보다는 동영상이 빠르잖아요. 그러면 동영상 아티클, 마이크로소프트 버추 아카데미라는 것도 있고 채널 라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지금 이곳에 들어가시면 아마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오늘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NET 컴프라고 해서 막 새로운 기술 동영상들이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거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비주얼 아카데미라고 해서 유튜브인데, 다음에 나오실 박용준 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예요. 여기 가면은 이분과 밤새도록 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계속 동영상으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자료고 최신 기술이 나오면 가장 빠르게 또 대응을 해주시니까 이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테오.NET, 아까 말씀드렸죠. 내년이면 20살이 되는 테오.NET, 그리고 ASP.NET 코리아 유저그룹, 이런 곳에 오셔서 참조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SP.NET 코어의 로드맵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2.0까지 진행이 된 거고요. 올해 하반기에 2.1 버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2.1에서는 시그널 R이 탑재가 될 거다라는 거죠. 제가 참고했던 이런 거고요. 이 PT를 아마 공유 받으실 테니까 그때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한 2, 3분 남았는데,
시간이 없으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커뮤니티 소개를 살짝 좀 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저는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어리고 젊은 이 두 커뮤니티의 운영진이에요. 그래서 ASP.NET 코리아 유저 그룹이라는 페이스북 그룹이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가입을 하시면 제가 한 3초 만에 승인을 해드려요. 그래서 저 ASP.NET.kr이라고 URL에 들어오시면 이 페이스북 그룹이 있습니다. 이곳은 뭐 페이스북 회원이 아니면 안 되는 건 있어요. 그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는 태우단넷. 예. 내년에 20살 되는 애처럼 디자인도 좀 그렇죠. 저쪽에 오시면 엄청난 내공의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뭐 일단 구력 10년 이상 막 이러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곳에서 좀 자주 뵀으면 좋겠고요. 혹시 오셨는데 어색하거나 그러시면 현관에서 한상훈을 찾아주세요. 현관 실패. 예. 저희들이 얼마나 순수한지를 보여드리는 사진이에요. 나이 30, 40, 50 되시는 분들이 제주도에 놀러 가가지고 모래사장에다가 이런 걸 씁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고 막 좋아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셔서 여러분들도 가입을 하시면 내년부터는 함께 할 수 있어요. 함께 제주도에 가서 막 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한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